4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꾸준하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략 500편 이상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쉽게도 하루에 100건 이상 조회수가 발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올렸어요.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요. 아마 저처럼 조회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언젠간 노출받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조회수가 떡상한 건데요. 에르메스 매장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물건을 안 판다고 하네요 라는 글이었어요. 하루에만 6,000명 정도 이 글을 봤더라고요. 평소랑 다르지 않게 쓴 것 같은데 왜 이 글만 조회수가 높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쓴 글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다른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높은 조회수를 만들었던 그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3가지만 적용해도 조회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포입니다. 혹시 일본 여행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명품이나 브랜드를 사입하기 위해서 자주 나갔는데요. 특히 일본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오사카에 자주 방문해요. 그때마다 꼭 들리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오사카 맛집에 대해서 블로그를 쓴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구성은 일본 오사카에 가면 꼭 들려야 되는 맛집 탑5 이런 제목으로 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30만원 들고 첫 해외여행을 일본 오사카로 간다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맛집 탑5 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블로그의 제목이 사람들을 더 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로 쓴 글일 거예요. 오사카에 가면 들려야 되는 맛집이라는 글은 이미 너무 많아요. 반면에 두 번째 구성은 3가지의 조건을 설정했다는 거죠. 30만원이라는 예산, 첫 해외여행이라는 경험, 그리고 오사카라는 장소예요. 이 3가지 조건에 맞닿아 있는 분들이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좋다는 건데요. 내 얘긴데? 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로그에 쓴 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으면 최대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저예산 경비, 첫 해외여행, 일본 오사카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혀나가게 되면 클릭률을 높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파는 명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2030이 많이 드는 명품백 탑3 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올렸다고 해봐요. 근데 이 글은 2030이라는 조건이 딱 하나 달려 있잖아요. 살짝 밋밋합니다. 반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요즘 2030이 결혼식장에 가장 많이 들고 가는 명품백 탑3 이건 좀 어떨까요? 2030이라는 타겟에 결혼식장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나 다음 주에 결혼식 가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뭐 들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 수 있고요. 클릭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참고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기억과 인지구조가 자기 자신하고 관련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본 제목이나 글이 나랑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뇌는 이를 생존이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을 최대치로 올려버리는 거죠. 생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내가 설정한 조건이 명확할수록 시청자는 나의 이야기라고 판단하고요.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회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글의 제목이나 구성에 내가 설정한 조건들이 명확한지 그리고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타깃층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떡상의 두 번째 조건은 반전 설정이에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 아니라 반대로 가면서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다른 글보다 조회수가 10배 이상 높았던 그 글을 보면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은 아니에요. 내 돈을 가지고 명품 매장에 갔는데 매장 직원이 물건을 안 판 거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예상이나 상식, 기존의 믿음을 완전히 깨버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궁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반전 효과인데요. 요즘엔 도파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을 겪게 됐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새롭거나 아니면 아예 반전이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오사카 맛집에 대해서 블로그를 쓴다고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일본인 친구는 이찌란 라멘에 단 1엔도 쓰지 않고 여길 갑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쓰면 어떨까요? 이찌란 라멘은 한국 분들이 일본 가면 줄 서서 먹는 맛집이잖아요. 근데 일본인은 안 먹는다고? 왜지? 현지인만 아는 데가 더 맛있는 데가 있나? 이런 식으로 반전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면서 끝까지 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처럼 제목이나 글에 반전 장치를 넣어주면 쉽게 이탈하지 않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글의 품질이 좋다고 판단하면 네이버에서 더 노출을 시켜줄 수 있어요. 제가 썼던 글도 하루에 50명도 안 들어왔는데요.
그 50명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글을 봤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재미있는 글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 네이버 메인 모바일 홈판까지 노출이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에 반전 내용만 넣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클릭하고 들어왔으면 본문 내용에서도 그 반전의 결과까지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결과가 너무 시시해버리면 글을 다 읽지 않고 이탈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시청 지속 시간에도 신경 쓰면서 제목과 본문의 반전 효과를 꼭 활용해보세요. 조건 설정, 반전 설정 이 두 가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활용하면 좋은 게 경험 설정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경험이란 옷을 입혀서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 여행의 맛집에 대해서 글을 쓸 때도 내가 일본의 오사카에 직접 가서 먹어본 그 감상과 주관적인 관점을 담아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AI에서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도 블로그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즉 어딘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가공하고 블로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반드시 아주 작게라도 내 경험을 입혀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사카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경험이라도 빌려오면 돼요. 얼마 전에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오사카에 가면 여기부터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친구의 경험을 활용하면 내가 찾은 정보를 충분히 포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 일본 방송을 자주 봐요. 우연히 오사카의 숨은 맛집을 알려주는 방송을 봤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정보를 소개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했던 경험을 입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내 관점과 감정을 넣어 주관적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로그에 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글을 쓴 사람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바라보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단순히 정보만 얻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글을 쓴 사람의 관점과 해석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겠죠. 제가 쓴 떡상했던 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넘게 명품 팔면서 얼마나 많은 명품 매장에 방문해 봤겠어요. 매장에서 느꼈던 감정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생동감 넘치게 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 전문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블로그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내가 글을 쓰는 분야에서 단맛, 쓴맛, 매운맛까지 전부 다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많을수록 블로그 글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어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문 블로거도 아니고요. 글쓰기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4년 동안 제 분야에 대한 글을 쓰면서 느꼈던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담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나 글도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말고요. 오히려 반대로 비틀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끝까지 몰입하더라고요. 시청 시간을 늘려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의 노출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경험을 입히라고 했죠. 내가 했든 친구가 했든 아니면 생판 모르는 그 누군가가 했든 간에 그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가져와서 글을 쓰면 단순한 정보도 전문성이라는 글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반전, 경험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내 블로그에도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돈 버는 방법도 진짜 다양하잖아요. 1인 창업을 하시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업을 시도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수입은 불안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돈 버는 방법을 평소에 진짜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부업이 저한테 가장 잘 맞더라고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병행 수익 같은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남들이 다 아는 인기 브랜드의 제품을 메인으로 팔고 있어요. 팔기도 좋고 마진도 높아서 편하게 팔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로 돈을 벌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온라인 브랜드 유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영상도 같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간단한 사업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